안녕하세요. 최영균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 5월에 시행한 모의고사입니다. 고3 가형 문제풀이를 좀 할 건데요. 변별력 21번, 29번, 30번 문제는 아까 다 풀어놔서 따로 영상이 올라가고요. 나머지 4점짜리 문제 한번 쭉 풀어볼 겁니다. 변별력 문제도 좀 계산이 많고 어렵긴 했는데 나머지 4점짜리 문제도 중간에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꽤 있거든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14번 살펴보겠습니다. 14번은 이거 되게 수능 특강에서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니까 일단은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n-5의 부호 상관없이 이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F2부터 F10까지만 볼 수 있는데요. F3과 F5와 그 다음에 F7, 그 다음에 F9 얘네들은 전부 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n이 짝수일 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n이 짝수일 때는 n-5가 음수면은 실수 범위에선 존재 안 하니까 f값은 0이 되고요. 그 다음 이 값이 0이 될 수는 없죠. 어차피 n이 짝수니까. 그럼 얘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실수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f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되냐면 f2하고 f4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n에다가 2하고 4를 대입하면 이게 음수가 되니까요. 그에 따른 n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f값은 0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f6과 f8과 f10은 어떻게 됩니까? 이 n-5가 양수가 되니까 f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f2부터 f10까지의 전체 합은 1이 4번 더해지고 그 다음에 2가 3번 더해지니까 답은 10이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 역시 모조리 다 양수가 되겠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라고 하니까 이걸 만족하고 있고요. 모든 항이 양수입니다. 로그의 진수 조건 전부 다 만족되는 거 보이고요. 그래서 가조건 이렇게 합칠 수가 있죠. an 플러스 1, 그 다음 bn 합쳐버리면 로그 값이 0이라는 건데 이 로그가 0이라는 얘기는 바로 요 값이 1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식을 쓸 수 있는데요. bn은 어떻게 되겠어요? an 플러스 1은 모조리 다 양수입니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네들을 부분분수로 빼주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바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분의 1 곱하기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n은 간단하게 어떻게 쓴다? 이게 지금 3이니까요. 3분의 1, 그 다음에 a1분의 1, an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급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bn들의 무한합은 어떻게 된다?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무한합은 지금 이 얘네들이 3분의 1 하고 a1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3 전부 다 소거가 되고요. n이 양의 무한대로 가면 an분의 1은 어차피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한값은 결국에 뭐로 생각할 수 있다? 3분의 1 곱하기 a1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a1은 4가 됩니다. 자, 16번 볼게요. 16번 문제는 저 gfn식을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로그 3에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1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다? k초가 k 플러스 미만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자,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1도 이렇게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n-3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쓰시고요. 좌변은 3의 k승보다 크다. 우변은 3의 k 플러스 2승보다 작다. 이런 얘기니까 자, 즉 어떤 자연수를 찾아준다? 3을 빼서 제곱한 수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 3의 k승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3의 k 플러스 2승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바로 hk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0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k에다가 0을 대입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n-3의 제곱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 수냐면요. 마이너스 1, 이때는 무조건 참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뭐가 되냐면 7 미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n-3이 될 수 있는 수는 n은 자연수니까 n-3은 어떻죠? 마이너스 2 이상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여도 괜찮고요.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고 0, 1, 2까지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n은 5개 이미 나오죠. 1부터 시작해서 5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0은 일단 5다 이걸 하나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3을 구하는 거니까 k에다가 한번 3을 대입해 볼게요. k에다 3 대입하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느냐? n-3 제곱이 지금 3 대입하면 25보단 크고요.
그죠? 25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3 대입하면 200, 3의 5승이니까 243, 241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n-3의 제곱이 25보다 크고 그 다음 24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쨌든 n-3의 절대값이 뭐보다 크다?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15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n-3이 여기서 음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n-3이 음수가 되면 어때요? 이 조건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n-3 자체가 5초가 15 이하가 되는 거니까 n은 8초가 18 이하다 이걸 쓸 수가 있죠. 따라서 n의 개수는 10개니까요. h3은 바로 1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5가 되겠죠.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등비수열의 합이 45인데 등비수열의 합 공식 쓰기 전에 이런 의문을 좀 갖긴 가져야 돼요. 공비 R이 1이진 않을까? 그쵸? 근데 공비 R이 1이어버리면은 지금 뭐냐면은 또 초항을 A라고 하면 A의 4배가 45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똑같은 항들만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A의 몇 배? 6배가 되는 거죠. A의 4배가 45고 A의 6배가 189란 얘기는 어때요? A 값이 정해지지 않죠. 그래서 공비 R은 1이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초항을 A, 공비 R이라고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5는 가볍게 이제 뭘 쓸 수 있냐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4승-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AR의 K-1승이고요. 분자는 AR 곱하기 AR의 4승 이렇게 되니까 식 정리만 해주면 AR의 6-K승하고 똑같습니다. 자, AR의 6-K승인데 어차피 K가 1부터 6까지 변하면서 다 더해주면 결국에 얘네들은 뭐랑 똑같냐면요. 거꾸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6부터 대입해보세요. 그럼 A, AR, AR 제곱, 그 다음에 AR 3승, AR 4승, AR 5승까지 즉 그냥 똑같은 등비수열의 6번째 항까지 합과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89는 다음과 같습니다. R-1분의 A 곱하기 R의 6승-1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변변 나눠서 0으로 나누는 경우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이제. 그래서 변변 나눠서 식을 정리해보면요. 45분의 189는 뭐랑 같다? R의 4승-1분의 R의 6승-1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좌변 9로 약분해주면 5분의 21이 얘네들 인수분해가 R의 2승-1, R의 2승 플러스 그리고 분자 R의 2승-1에 R의 4승 플러스 R의 2승 플러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소거해주고 층만 좀 계산을 해볼까요? 21을 R제곱 플러스 21이 5R4승 그 다음에 5R제곱 플러스 5와 똑같고요. 단순 계산 해봅시다. 16R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요. 5R제곱에 여기도 5R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5R제곱에 얘는 아니죠.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만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비 R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R값은 뭐가 있죠?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에다가 2를 대입해서 A값을 구해보면요. 첫 번째 이 식 그냥 활용해 볼까요? 45는 어떤 수냐면 A 곱하기 15하고 같다. 이거니까 초항은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세 번째 항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3에다 2를 2번 곱해주면 12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등비급수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초항을 먼저 좀 계산을 해볼게요. 이 초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등변 사다리꼴이고요. 한 변 길이가 3, 3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변 사다리꼴의 높이를 좀 알고 싶은데 어차피 이쪽에서 수선의 발, 이쪽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 두 직각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전체 밑변 길이 10에서 6을 빼서 나누기 2 해주면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대 3대 2루트인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전체 높이가 4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밑변 길이가 3이고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중점 잡고 2였으니까 전체 높이의 절반인 2루트 2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 하나가 3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등비급수의 초항은 뭐라고 쓸 수 있다? 6루트 2라고 일단 적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좀 계산을 해봅시다. 공비는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 등변 사다리꼴과 두 번째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 비만 알면 충분하겠죠. 왜냐면 같은 방법으로 이등변 삼각형 그리기 때문에 사각형들의 넓이 비나
이러한 삼각형들의 넓이 비나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길이비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다리꼴의 길이비가 1대 K라고 하면은 얘네들 길이가 각각 어떻죠? 6, 그 다음에 여기도 6, 여기도 6, 여기는 지금 10이 되는 거니까 자, 길이비가 1대 K라고 했어요. 그러면 6K, 6K, 여기는 10K, 그 다음에 여기도 6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닮음인 등면 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6K인데요. 자, 그런데 보조선은 어떻게 긋냐면 여기서 그냥 마저 이어서 이렇게 그어줍시다. 얘하고 얘가 평행하고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이 사각형은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이어서 보면 이 길이가 지금 3이잖아요. 얘가 지금 이 길이의 이 선분의 절반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이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6K-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삼각형들은 닮음인 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등면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런 삼각형들과 전부 다 닮음입니다. 여기가 6K-3이면 얘도 역시 6K-3이고 그래서 뭐가 된다? 이 길이가 6K-3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이 역시 6K-3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 10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6K-3, 10K, 6K-3을 다 더해주면 22K-6이 10하고 똑같은 거니까 K는 어떻게 된다? 11분의 8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첫 번째 등면 사다리꼴과 두 번째 등면 사다리꼴의 길이의 비가 1대 11분의 8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넓이의 무한함이기 때문에 넓이의 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넓이의 비는 어떻게 한다? 닮음인 두 도형의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의 제곱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등비급수의 공비는 바로 뭐다? 길이의 비의 제곱의 비인 121분의 64가 바로 공비가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1-121분의 64분의 그 다음에 6루트 2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분모분자 121 곱해주시면요. 121 그런가요? 자, 121 곱해주면은 57분의 121 곱하기 6루트 2 이렇게 지금 되고 3으로 약분해주면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19분의 242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지금 삼각형 ABC 이렇게 있고 AC가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PAC의 넓이의 최대값은 결국에 뭐만 알면 되냐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AC까지는 거리만 알면 됩니다. 왜냐면 AC 밑변으로 하면 밑변 길이는 정해져 있고요. P가 돌면서 높이가 변하는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이면 되겠죠. 높이가 언제 최대냐? 바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AC까지 이르는 거리에다가 반지름만 더하면 P가 이 위치에 있으면 바로 넓이의 최대가 되는 거죠. 이 반지름은 지금 현재 루트 3분의 7입니다. 자, 그래서 이 D값을 한번 알아봅시다. D값을 알려면 뭐만 알면 되냐면 선분 AC 길이만 알면 충분합니다. AC 길이를 알기 위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바로 뭐가 있냐면요.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된다? 전체 AB 길이, 그렇죠? 이 길이가 지금 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7이 되는 거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C 길이를 알 수 있는데요. 자, BC 값은 어떻게 되죠? 지금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에다가 전체의 그 외접원의 지름을 곱해주면은 이게 루트 3분의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BC 길이는 7이 나오네요. 자, BC 길이 7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있으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거를 잠깐 X라고 둘까요? 그래서 3분의 파이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봅시다. X는 양수예요.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바로 뭐가 되냐면 6X분의 그 다음에 9 플러스 X제곱에서 49를 빼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0 이렇게 쓸 수 있죠. 방정식 정리해보면요.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0은 0입니다. 그래서 양수 X값은 8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C 길이가 현재 8입니다. 그래서 이 D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 D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분의 7이고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 내리면 현을 수직이 등분하니까 이거 절반 길이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 D제곱은 지금 3분의 49 마이너스 16이니까 3분의 1 나오죠. 그치? 따라서 D는 3분의 루트 3입니다.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는 8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 높이의 최대는 바로 뭐겠어요? 3분의 루트 3에다가 바로 어떤 거? 3분의 7 루트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8 루트 3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분의 32 루트 3이 바로 넓이의 최대가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되게 뭔가 부담스러운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다 해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요. x가 지금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f에 의해서 같은 규칙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1, 2, 3, 4, 5로 대응을 시켜주시고요. 같은 규칙으로 다시 1, 2, 3, 4, 5로 대응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런데 f의 치역의 원소 개수가 3 이상이고요. FF의 치역의 원소 개수는 F의 치역의 원소 개수보단 작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F의 치역의 원소의 전체 합은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그래서 읽어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뭐냐면요. NA가 3인 경우입니다. 즉 치역의 원소가 3개인 경우예요. 치역 원소 3개인 경우 중에서 합이 3의 배수인 건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때 경우의 수만 구한 다음에 나중에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4 곱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1, 2, 3이라고 합시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F의 치역이 지금 현재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다면은 B의 원소 개수, 즉 FF의 치역의 원소 개수는 1개 또는 2개가 돼야 되는데 FF의 치역은 F의 치역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B의 원소 개수는 1개 또는 2개인데 이거의 부분집합이 되는 조합은 바로 이 6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2개일 때 나눠가지고 푸는 겁니다. 원소 개수가 하나일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해서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하나일 때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원소 개수가 2개일 때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 똑같으니까 3을 곱해 놓고 어느 한쪽의 경우의 수만 구해서 여기다가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뭐냐면요. F의 치역은 1, 2, 3이고 B의 치역은 1인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FF의 치역은 1이다 이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요 F의 치역 1, 2, 3에서는 전부 다 뭐다? 1한테 화살표를 모조리 다 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쵸? 이래버리면 FF의 치역이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은 1한테 가고 2는 1한테 가고 3은 1한테 간다. 이게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나머지 4, 5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지금 1, 2, 3 자체가 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3도 적어도 하나의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화살표가 몇 개 날아오냐면 2개밖에 안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 날아오는 화살표를 2가 하나, 3이 하나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2가지 뿐이다. 이 얘기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나에 들어갈 숫자가 뭐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F의 치역은 1, 2, 3이고 B의 치역은 1, 2인 경우입니다. 자, 계속 이 그림을 좀 재활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X에 지금 1, 2, 3, 4, 5가 있고요. 그 다음 X에 1, 2, 3, 4, 5가 있는데 이번엔 조건이 살짝 다르죠. F의 치역은 1, 2, 3, 3개고요. FF의 치역은 1, 2, 2개가 지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1, 2, 3에서 1 또는 2한테 화살표를 줘야 되는데 1, 2는 적어도 하나의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전체 경우의 수 2의 3승까지 해서 그쵸?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니까 2의 3승에서 1 또는 2가 화살표를 아예 못 받는 경우를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가지 경우 빼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하고 2가 1한테 화살표를 주고 3이 2한테 화살표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대칭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4, 5에서 마찬가지로 1 또는 2 또는 3한테 화살표를 주면 되는데 3이 뭐예요? 지금 아예 못 받은 상황이야. 3만 적어도 하나의 화살표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전체 경우의 수 3의 2승에서 이 3이 아예 못 받는 경우, 즉 1 또는 2한테만 화살표를 주는 경우 2의 2승을 빼서 계산하면 되겠죠. 6 곱하기 5니까 이 경우의 수는 바로 30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30이 되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 3 곱하기 30 계산해서 전체 더해서 곱하기 4를 해주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뭔가 좀 많죠?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화살표를 주고 다시 1, 2, 3, 4, 5로 보내주는데 자, 문제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4개인데 합이 지금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1, 2, 4, 5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밖에 존재 안 하죠. 그래서 치역이 1, 2, 4, 5가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 지금 FF의 치역이 지금 4개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FF의 치역이 2개 이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개 또는 1개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FF의 치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4개가 전부 1 또는 2한테 다 몰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남는 애가 3밖에 없는데 3에서 화살표가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되죠? 이 4하고 5는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 4하고 5도 어쨌든 치역이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MB가, 그러니까 B의 원소의 개수가 2 이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경우일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F의 치역 4개 중에서 FF의 치역이 될 애들 3개를 골라줘야 되니까 그 경우일수는 바로 4시 3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1하고 2하고 4를 골랐다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1, 2, 4, 5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4개를 보내는데 1, 2, 3이 각각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화살표를 몇 개씩 받아야 되느냐? 2개, 1개, 1개씩 받아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그 경우일수를 계산해 보시면 셋 중에 누가 화살표를 2개 받을지 고르는 경우일수가 3가지고 만약에 1이 2개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4개 원소 중에서 1한테 화살표 줄 사람 2개를 골라주면 되니까 그 경우일수는 다시 4시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하고 2를 뽑았을 때 1은 1한테, 2는 1한테 준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4하고 2개는 뭐죠? 나머지 2개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경우일수는 바로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는 2한테 주고 5는 4한테 준다고 해볼게요. 즉 무슨 얘기냐면 1은 1한테, 2는 1한테, 그 다음에 4는 2한테, 그죠? 그 다음에 5는 4한테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3에서 나가는 화살표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1, 2, 4, 5 치역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5가 아직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3은 누구한테? 5한테 화살표 주면 끝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일수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이 경우일수 몇 가지다? 4 곱하기 3, 6 곱하기 2니까 144가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다에 들어갈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n이 5일 때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 경우일수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 2고요. 나에 들어갈 숫자는 30이고 다에 들어갈 숫자는 144니까 얘네들을 모조리 다 더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32 더해주면 답은 176이 됩니다. 자, 26번 풀어볼까요? 26번은 그냥 이 삼각함수가 어쨌든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몇 마디 들어가요? 3마디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결국에 어디하고 어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y는 b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 y는 b 플러스 a, a가 양수라고 했어요. a, b가. 그 다음에 최소값 어디? y는 b 마이너스 a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게 지금 몇 번? 3번? 아이고 좀 좁네요. 이쪽으로 그려줄까? 뭐 간단하니까 빠르게 풀게요. 그래서 이렇게 3마디가 되풀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9그래프 그려서 3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y는 2그래프 그려서 7개 점에서 만나는데 적당한 상수함수 그려서 교점이 7개 나오는 경우는 바로 어디죠? 0도 포함하고 2파이도 포함하니까 바로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만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b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9는 어떻게 되냐면 y는 2보다 더 위쪽에 그려지거든요. 이 위쪽에 그려지는 상수함수와 3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거밖에 없죠? 바로 요게 있죠. 여기를 지날 때 한마디로 b 플러스 2가 9가 되는 거니까 a는 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4가 되겠죠. 자, 27번 문제 볼까요? 27번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y는 x와 어디서 접하냐면 n,n에서 어쨌든 접하고요. 그 다음에 1,0을 지나는 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원을 한번 이렇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을 지나고 n,n에서 접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원의 중심 좌표를 an, bn이라고 할 때 여기가 an, bn이다. 그럴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2가지 조건을 활용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거에 접하고 있으니까
접점에서 수선을 그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원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다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an-n분의 bn-n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 알 수 있고요. 아니면 뭐 n,n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식을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걸 풀어주시면 an 플러스 bn은 뭐가 된다? 2n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어차피 an-bn 요거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an-bn은 뭐랑 똑같냐면 bn 대신에 en-an을 대입해 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뭐랑 똑같다? 2an-2n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n의 일반항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bn이 2n-an이니까 2an-2n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an의 어떤 그 일반항만 계산을 해주시면 자, 두 번째 뭐다? 얘가 1,0도 지나고 n,n도 지나는 거니까 결국에 뭐다? 요거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은 겁니다. 이걸 푸셔도 되고 이걸 수직 이등분선이 an, bn을 지난다. 어차피 같은 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한 방정식을 좀 세워보면요. an-n제곱 더하기 bn-n제곱 이 값이 an 마이너스 그 다음에 1의 제곱 더하기 bn제곱과 같다. 자, an제곱, bn제곱은 전부 다 소거를 해주시고요. 식만 정리해보면 우변은 2an으로 묶어내서 an 플러스 bn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플러스 2n제곱 이 값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an, bn은 뭐라고요? 2n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좌변이 간단히 떨어지죠. 마이너스 2n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n의 그 일반항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넘기고 넘겨서 2로 나눠주면은 n제곱 플러스 2분의 1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극한값이 바로 뭐였죠? 리미트 n이 양의 무한 내려갈 때 n제곱분의 그 다음에 그 an-bn인데 an-bn은 2an-2n하고 똑같으니까 2배에서 2n만 덜어내시면 됩니다. 2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n이죠.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볼까요? 자, y는 절대값 로그 ax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요. 자, 1보다 큰 a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쪽 곡선은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곡선이 바로 y는 로그 ax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k에 의해서 두 함수값이 같으려면 a하고 b의 x좌표들은 각각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걸 만족하면 됩니다. 한쪽이 t면은 나머지 한쪽은 t분의 1과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로그 a의 t분의 1과 로그 a의 t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계속 쓰이니까 미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OC 길이와 CA 길이와 AB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자, OC 길이가 지금 K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K니까 바로 이 값이 K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K만큼 더 가니까 이 값이 바로 어떻게 된다? 2K가 된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한쪽이 T분의 1이고 한쪽이 T니까 얘네들의 곱 2K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요. K는 현재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y는 2루트 2 그래프를 그려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k가 지금 2루트 2가 되는 거니까 a 값을 좀 계산해보고 가볼까요? b 좌표를 지금 생각해보면요. 루트 2, 2 루트 2 이런 식으로 2분의 루트 2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y는 로그 a의 x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의 2가 로그 a의 루트 2가 되는 거고 한마디로 a의 2분의 루트 2승이 루트 2가 된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a의 루트 2승이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y는 어떤 그래프? 2루트 2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느 한 점의 x좌표만 알면 나머지 한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된다?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걸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점의 x좌표만 생각을 해보면요. 즉 무슨 얘기다?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로그 ax가 뭐가 된다? 2루트 2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잡아줘라. a의 2루트 2승이 x가 되는 건데 a의 루트 2승이 2잖아요. 그래서 양변 제곱한다 생각하시면 x는 뭐가 나옵니까? 4가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점의 x좌표는 4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서로 역수관계 있다고. 4분의 1이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 두 점 사이 거리는 4분의 15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 배? 20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75가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우리가 4점짜리 풀이를 모두 마쳤고요.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가 서서히 좀 성격을 바꿔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변별력 문제 21, 29, 30 혹은 그 세 개나 한 두 개 정도만 딱 어렵고 나머지는 좀 잔잔하게 쉬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최근에 서서히 좀 바뀌어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변별력 문제가 조금은 쉬워지고 이게 학생 입장에서 체감이 된다 안 된다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나머지 4점짜리 문제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가 좀 더 어렵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점짜리도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철저한 오답 정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